저는 경기도 동부, 그다음에 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정말 올 한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요. 각각의 시군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저는 이 시군 공무원분들 놀라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많은 민원들과 요구 사항이 있다라는 거에 놀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고, 이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일들로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SOC 대개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도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자족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 문제들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중첩 규제도 있었고요. 또 경기의 남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개발 전략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그 신도시 개발들이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광역교통계획이 부족함이 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저는 이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이 미래 경기도의 어떤 도시의 방향의 밑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SOC 대구상은 교통을 기반으로 한 선형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3기 신도시 등 경기도의 이 도시개발 사업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의 발전 과정은 좀 그렇습니다. 1기 신도시는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 광역교통 계획이 거의 부재했었고,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 계획은 있었지만 입주 시점이랑 맞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과 가까워서 교통에 대한 그 양은 크지 않지만,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공급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우려를 할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왕숙 1지구, 2지구, 진접, 약정 역세권, 구리 도평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북 권역에 굉장히 큰 주택 공급이 들어가고 인구가 유발되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SOC 대개발 구상과 결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신도시 계획은 한 사업비의 한 20% 정도를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쓰지 않습니까? 철도, 도로가 주로일 텐데 그것도 일종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방금 SOC 대개발 구상에서 발굴된 노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미스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전반적인 네트워킹을 확보해내는 것이 이번 시대에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 사업은 주택 중심이지만 사실 산업용지는 더 열악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계획이 더 미비되다 보니까 저는 이 3기 신도시와 함께 이 산업용지에 대해서도 그 고민을 좀 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통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또 넘어서 산업용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교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SOC 대구상에 산업용지, 도시용지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용지들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SOC가 가지라면 그 용지에 맺히는 산업단지, 도시개발단지 또는 관광단지들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맺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이 그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하나 개발되는 것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걸 같이 가면서 도와줘야 된다. 산업단지에다가 선을 꼽기는 어려운데 그 링크 라인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SOC 구상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기업가들이시여 이 노선에 개발을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시그널이 큰 것이고요. 네. 또한 거기에다가 그리고 인허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적극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민간개발지원센터. 센터장은 도시주택실장과 해당 시군의 부시장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키워나갈 테니 믿고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SOC 대구상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그림 또는 그냥 공공에서 만든 어떤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적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가령 31개 시군에서 각각의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본 계획을 이 도시 SOC 대개발과의 어떤 연계성, 그다음에 결합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이 필요할 텐데 이 민간 기업 개발 지원센터 현재 운영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창희 의원님 그 마지막 그 질의자시기 때문에 이어서 그냥 5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알겠습니다. 질의까지. 예. 그 민간개발지원센터는 시장 군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일단 우선 하나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면 22개 북부, 동부, 서부까지 하면 일단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봤더니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걸 통해서 투자 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지난 그 질문에서 드렸던 규제 개선이 규제 합리화가 지금의 과거에서부터의 문제를 고치는 거라면은 저는 SOC 대구상은 앞으로 경기도가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한 어떤 큰 방향성과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성공해서 경기도가 또 수도권이 의미 있는 도시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임창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그리고 개별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SOC 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이 SOC 계획 사업은 이 하나 둘 셋 네 개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링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선이 보이면 기본 계획 짜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관리 계획 짜는 사람도 편하고 개별 사업 하는 사람도 편하고 SOC 사업 하는 사람도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이것의 법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개별 그 계획들이 투명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